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2주 전 소리친구 단소라는 주제로 단소를 소리내고 또 율명과 부는 운지법, 바른 자세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단소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는 단소 소리가 잘 나서 새로운 연습곡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준비물도 단소 그리고 우리 교과서이며 바른 자세와 연주 방법 그리고 소리내는 방법, 운지법 등은 지난주와 동일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곡인 도라지 타령으로 우리 단소 이중주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단소를 연주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단소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고 복습해 볼까요? 먼저 이 단소를 준비하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단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 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소의 모양과 두께, 그리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하나씩 막아 보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단소의 취구를 귀에 대고 구멍을 차례로 막아 보는데, 취구라는 것은 단소를 연주할 때 입김을 부는 곳을 의미한답니다. 단소를 바르게 연주하는 자세와 소리내는 방법은요. 먼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가슴과 허리를 펴니다. 그리고는 양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를 가볍게 벌리는데, 이때 입모양은 이 친구의 입모양처럼 가로로 길게 늘어나야 할 것이고 입이 너무 벌려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단소를 잡을 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제 3, 4 지공 사이를 잡습니다. 이 말은 이 두 손가락은 직접적으로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소의 구멍과 구멍 사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구멍 사이를 손으로 고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소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에 왼손 엄지손가락과 그 손가락으로 가장 밑에 있는 구멍 하나 있죠? 그걸 막아줍니다. 그것을 제1지공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1지공, 2지공 이런 순서대로요. 세 번째로는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위에 있는 지공이 제2지공이겠죠. 뒤에 있는 것이 1지공이었으니까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제2지공을 막아주고, 또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3지공,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지공을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는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4지공, 즉 위에서 보았을 때 앞에서는 위에서 세 번째 구멍을 막아주고, 주의할 점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제5지공은 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멍은 열어둡니다. 그리고 책상과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 이 친구처럼 이 단소와 몸 사이의 각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을 겨드랑이 사이를 가볍게 벌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자신이 위치한 단소 사이에 공간이 있도록 조금 더 의자를 뒤로 밀어주세요. 입술 모양은 아랫입술 윗부분에 취구를 닿게 하고 양옆으로 입술을 당겨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 거울을 두고 자신의 입술 중앙 부분 그리고 인중과 취구가 한 선상에 있는지 보면서 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리를 내는 연습은 이처럼 뚜껑이 있는 종이컵이나 손바닥, 두꺼운 빨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은 손바닥 활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손바닥을 자신의 턱 아래에 대고 바람을 아래 손바닥으로 가도록 부는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번에 많은 바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작고 긴 바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손바닥에 먼저 바람을 가늘고 길게 불어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앞서 배운 운지법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떼면서 단소 연습을 해볼 텐데요. 먼저 태황무임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중부터 소리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중 소리는 가장 먼저 내는 소리이지만 낮아서 오히려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에 유의해서 고개를 살짝씩 위아래로 움직여가며 내 입에 맞는 취구의 바람 구멍은 어디 쪽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입니다. 무는 손가락 구멍이 2개만 막혀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황은 엄지만 맞고요. 마지막 태는 손을 다 떼는데 이때 3, 4 지공 사이에 있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 있었죠. 직접적으로 구멍을 막지 않는 그 손가락이 이 단소를 고정시켜 줄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다시 연주해 볼까요? 중, 임, 무, 황, 태. 자, 이 부분을 자기 스스로 중임무왕태 소리가 잘 날 때까지 지공, 검은색은 막혀있는, 하얀색은 열려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중임무왕태 연주가 익숙하게 잘 되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합시다. 반복 연습이 잘 된 친구는 이번 호흡의 길이를 다양하게 소리 내볼 텐데요. 이 약보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태지만 길이가 다른 거예요. 태 길게 하고 그 반틈만큼 태 이런 식으로 연주해서 호흡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기서 태 하고 태 중간에 끊어졌지만 티나게 쉬지 않고 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처럼요. 그렇다면 태황무임중으로 연주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좋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단소와 생황이라는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생소병주 중 수룡음이라는 곡을 감상하면서 소리의 어울림을 느껴볼까요?
여러분, 잘 감상해 보았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생황이라는 악기는 17개의 대나무 관대가 바가지 형태의 악기에 꽂혀 있는 모양이고요. 또 이 모양이 마치 봄날의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이 생황은 국악기에서는 유일하게 숨을 후 불 때뿐만 아니라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요. 또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음을 화음처럼 낼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치 하모니카와 같은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주인공인 단소 연주 잘 보셨나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습하고 또는 소리를 차근차근 내는 단계이지만 단소는 이렇게 부드럽고 또 화려한 가락을 연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악기랍니다. 우리는 오늘 단소와 단소가 함께 연주되는 단소병주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곡은 도라지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이 도라지 타령은 세마치 장단, 즉 노래를 이끌어가는 장단 중 경쾌하고 빠른 장단에 속하는 분위기고요. 또 경기민요예요. 우리 경토리라고 하는 것 기억나나요? 닐리리아에서는 경토리를 굿거리 장단에 맞춰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도라지 타령은 세마치 장단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라 도레미의 5가지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 도라지 타령 한번 감상해 볼까요? 감상할 때는 가사를 잘 살펴보면서 노랫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서 감상하도록 합시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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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라 난다 지워자 좋다 얼씨구 좋구나 내 사랑아.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선 이 도라지 타령은 등장하는 백도라지, 여러분 혹시 반찬 중에 도라지 무침 알고 있나요? 그 도라지에서는 보라색과 연한 아이보리색의 예쁜 꽃이 피는데요. 그중 하얀 백도라지는 흰색의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라는 가사가 나오게 되었고, 또 심심산천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바다, 심해라고 하는 말 있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심각하니? 라고 할 때 하는 그 심자를 써서 깊고 깊은 심심산천, 산과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 깊은 산골짜기에 백도라지라는 풍경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가사 중에서 에헤요라고 되어 있는 지화자 또는 얼씨구라는 것은 정해진 뜻이 없고 마치 나이스 또는 아싸, 너무 좋아, 막 이런 뜻의 분위기와 흥을 돋우는, 한마디로 의미는 없지만 신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도라지 타령을 부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할까요? 네, 맞아요. 심심산천, 그러니까 깊은 산골짜기에서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은, 그래서 도라지를 캐는 평화롭고 흥겨운 모습, 또는 박자가 세마치 장단이니까 경쾌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도라지를 캐는 흥겨움을 살려서 불러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반주가 우리가 오늘 연주할 단소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단소 소리도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시범창이 들리면 선생님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좋구나 내 사랑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라지 타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내려져 오던 경기 지방의 전통적인 민요예요. 이 도라지 타령은 아주 옛날부터 불려진 노래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오선포, 즉 악보 표기를 몇 분의 몇 박자 또는 지금 표기되어 있는 점 4분음 표 이런 이음줄 다 사용하지 않고 듣고 따라하고 하면서 전승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마다 또 그때 상황마다 가사나 또는 멜로디 또는 꾸며주는 음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열린 민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도라지 타령은 노래로 부르는 방법, 더불어서 단소로도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리듬에 있어서는 노래로 부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해주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이 장단에 맞춰서 율명과 노랫말로 한번 불려볼 텐데요. 우리 이 율명 한자로 되어 있고 또 네모난 칸에 가득 들어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사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간보라고 하는 악보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도라지 타령의 악보는 오선보라고 하는 서양의 악보 표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정간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악보 표기 방식이에요. 이 정간보는 세종대왕이 만든 악보로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읽어나가는 악보예요.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읽는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이 율명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율명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을 위해 율명을 한글로 써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태태태태황무 중임중 태황무 황태태 황태황무 임중임무 임중 임무중 임무중 무황 태태태태황무 충중중 임중 태황무 황태태태 황태황무 임중 임무 임중. 여기서 단소 1과 2로 나뉘어져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은 단소 1로 읽어보았고요. 단소 2는 1과 함께 연주되는 파트가 나뉘어진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단소가 연주하기 전에 한번 바른 자세로 단소 소리를 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단소 소리가 날 때까지 한번 소리내기 연습, 그리고 중, 임, 무, 황, 태 차례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 중임무황태 연습 시작. 자, 여러분, 중임무황태 소리가 이제 잘 나나요? 그렇다면 우선 이 세마치 장단에 맞춰서 단소 1과 2로 함께 연주되는 주 또는 병주 되는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때 우리 눈은 볼을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단소가 1파트와 2파트, 즉 단소 1과 2의 역할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화음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보통 리코더 연주를 이렇게 두 가지로 중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단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화음을 낼 수 있답니다. 우리 단소 1과 2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단소 1만 연주되는 것, 단소 2만 연주되는 것을 선생님이 차례로 들려줄 테니 단소 1을 연주한 친구는 단소 2와 함께 연주해 보면 될 테고 단소 2를 연주한 친구는 1 음악이랑 함께 연주하면 중주를 하는 소리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단소 1과 2의 합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야라 난다 치와자 좋다 얼씨구 좋구나 내 사랑아. 여러분, 잘 감상해 보았나요? 단소 1 그리고 2 거기에 노래 그리고 앞서서 보았던 장구와 북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니 좀 더 풍성한 도라지 타령이 되었네요. 우리 만약 직접 수업을 한다면 각자 원하는 악기를 또는 노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함께 합주를 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쉽게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각각 악기의 소리, 크기, 음량이 조정이 되었지만 사실은 징이나 북 같은 악기들이 노랫소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때는 강약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단소가 주인공이니까 단소 음색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장구 소리는 좀 작게 쳐준다거나 하면서 소리의 어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또는 타악기는 무대 뒤쪽 그리고 단소는 무대 앞쪽에 배치해서 관객들이 조금 더 단소 소리, 소리가 작은 악기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활동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나마 합주를 감상하고 또 이런 연주 형태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도 흥겹게 도라지 타령을 부르고 또 단소로 연주하는 것이 선생님은 매우 기대가 되고 또 참 뿌듯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어울림을 직접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 중 중요한 것,
율명이 있었죠. 이 율명을 알아야지 정간보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또 도라지 타령을 연습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 이 낮은 음부터 높은 음 순서로 한번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무황태임 순서인데 중임무황태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삼수변 우리 한자 중에서 물수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것이 옆으로 오게 되면 하나, 둘, 셋 이 삼수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 삼수변이 붙은 것은 한음 위의 음을 의미합니다. 한음 위의 음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중임, 무황, 태 순서로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이 삼수변이 붙었기 때문에 중, 무, 황이 있고 태 그 다음 제일 높은 것이 삼수변 붙은 임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정간보부터 시작해서 단소로 소리내기, 단소로 연주하고 노래를 배우고 세마치 장단도 연주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악기가 합주되는 것까지 아주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단소를 연습하는 중간 휴식도 하면서 또 앞으로 일주일간 단소 소리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